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해설 강의를 담당한 민법의 정동섭입니다. 일단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시험을 마침에 홀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시험의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번 민법 시험은 약간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평이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거, 이번 틀린 거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틀린 문제는 22문제 정도를 틀린 걸 찾으라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18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 박스형 문제가 약간 좀 적었는데요. 올해 확실히 박스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한 9문제 정도가 박스형 문제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작년 30회보다는 올해는 한 15, 16개 정도가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형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다뤘던 문제 형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몇 개는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41번부터 해가지고 전체 한번 빠른 스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좀 보실까요? 41번 문제 형태인데요. 지금 원래 41번이 올해 문제가 반사의 질서나 이중매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더라고. 반사의 질서, 불공정을 함께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불공정이라고 하는 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건 옳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우리가 경매라든지 증여라고 하는 거 있죠. 요 기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상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요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옳은 정답이 돼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우리가 보통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다 해서 답으로 3번을 체크했습니다. 네 번째, 당사자가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가 동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일 때 당연히 무효로 취급이 됩니다. 소송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당연히 넘는 대가를 지불했다면 당연히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 역시 정답은 3번으로 정답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죠. 자, 42번에 가보면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 이해관계를 제3자가 있죠.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원칙이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대항할 수 있는 없는 제3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제가 항상 후추상에 일손무익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후추,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일손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무익하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 요 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걸 채무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채무자는 이 사람들은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 그래서 이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등기권자, 저당권자, 파상관계인 요 보증인들은 보호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채무자는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제3자 보호규정을 문제를 냈습니다. 자, 43번에 보시면 착오에 관한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요.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옳은 걸 찾는데 요게 지금 올해 2월 달에 변호사 시험에 기출이 된 문제라고 해서 예전에 착오하고 그 다음에 요 담보 책임이 있잖아요. 이 담보 책임이 경합이 됐어요. 그럼 경합이 되면 예전에는 요 담보 책임만 물어야 되고 착오를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요 착오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은 선택적 경합이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돼요. 요 2번은 옳은 지문이 되죠. 그래서 그 홍길도 아니죠. 우리가 김홍도
그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2월 달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지문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몇 번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할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나왔는데요. 착오는 이게 불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번은 X.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용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착오자,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를 못 하는데 여기는 이용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을번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이걸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붙여야 되죠.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들도 좀 여러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자, 문제가 착오로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44번을 보면요. 사례형 문제가 들어오는데요.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자, 갑, 그다음에 을, 그다음에 상대방 병이 계약이 된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대리의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문제. 자, 대리권을 수여했다라면 당연히 얘는 이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무 대리인이. 그럼 1번에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 자, 불공정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문제는 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박은 누구를 가지고 기준해야 되죠? 갑으로 기준하고 경솔하고 그다음에 무경험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을, 대리인을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무경험과 공박은 을이 기준이다 그래서 요건 X가 된 거죠.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을은 갑의 승낙이나 자, 부득이한 사유, 승부죠, 승부. 승부가 있어야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없더라도 선임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 자, 3번에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은 대금 지급의 채무 의무는 당연히 소멸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에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포함한다. 우리가 보통 이무 대리권이 있죠? 이 이무 대리권은 우리가 매매의 권한을 줬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취소권이나 그 다음에 해제권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포함된다 그러면 X가 되죠. 4번도 X.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는데요. 정답은 대리의 종합 문제가 됩니다. 종합 형태 꼭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된다 그랬었는데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45번 이무 대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요. 자, 이무 대리권이에요. 이무 대리권. 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수권 행위 철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권한을 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을 넘는다. 그럼 기본 대리권이죠.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것은 126조.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자, 집을 담보로 잡아서 저당을 잡아 1억을 빌려가지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 병하고 뭘 해버린 거죠?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그럼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 대리권, 요 저당권인데 매매니까 요건 뭐가 되는 거야? 이종이죠, 이종. 이종이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사할 필요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3번의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대리인 여럿이랍니다. 그러면 각자가 대리죠. 원칙은요. 공동이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대리인이 무조건 사기를 치면 이건 3자 사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상할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5번에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권인데 여기 갑을 대리하여 그죠? 여기 을이 무권대리,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병에게. 요게 무권이네요. 자, 여기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걸.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놓고 가면 되는데, 자, 1번에 보니까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요 상속이 나왔어요. 거절하는 거, 신의칙 원칙에 반한다. 요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아도 얘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자, 니은번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고요.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에는 주인을 오케이 거절한 걸로 본다. 니은번 옳은 정답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자, 병이 상대방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했어요. 유권을 주장했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포함되는 건 아니죠. 표현대리는 별도로 주장을 해야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니을번 매매계약은 원인으로 병 소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병은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거 대리권이죠.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지금 1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는가요? 이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무권대리도 반드시 시험에 배정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꼭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네요.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47번을 한번 와볼까요? 조건기한인데 이 조건기한도 해년마다 빠지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자,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럽니다. 조건부 부정행위 무효, 부정행위 무효.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가 오늘 컨닝도 해라고 했을 건데 이건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무효가 되고요. 여기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해지 조건 만나면 조건 없는 거고 여기도 조건이 없는 걸로 취급을 하죠. 이건 기성 조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하고 만났잖아요. 기해 무가 됩니다. 무효.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네요. 이건요. 그 다음 세 번째, 법률행위 조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한 자가,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정지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정지 조건부예요 하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4번, 요 기한이 상실사유 특약. 요건 뭐라고, 정지 조건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로 추정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조건이 성취가 됐다 하더라도 청구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잖아요. 이걸 형성권적 기한이익인데 여기가 정지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됐네요. 종기하고 나오죠. 종기는 효력을 잃는다. 시기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8번. 자, 추인할 수 있는 추인은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은 돼 있어. 통정허위 표시 강박하고 나오죠. 상대방의 체결한 임대차 계약,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동의, 그죠? 여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확정적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럼 확정적 무효는 얘는 뭐예요? 추인하더라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추인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자, 다음 문제 49번. 자,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네요. 이거 무효죠, 불공정 법률행위. 자, 불법 조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첩계약을 맺으면, 사람을 죽여준다면 당연히 얘도 뭐가 돼요? 무효하고 나오죠. 강행법규 당연히 뭐가 됩니까? 무효. 사기, 이건 뭐가 돼요? 취소가 되네요. 그 다음에 객관적, 원시적 전부불능, 원무계답, 원시적 불능은 무효. 얘도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취소 사유였잖아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50번에 보시면 사례형 문제네요. 사례형 문제. 그러면 50번에 지금 사례형 문제인데, 요 문제가 약간 좀 길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좀 길다라고 하는데, 자, 갑은, 자, 을의 모친입니다. 엑스토지 소유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고 을이, 요게 모친이네요. 그렇죠? 엑스토지 소유자이고, 권한 없는 을이, 권한이 없답니다. 무권. 병은행과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대출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엑소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감 명의로 위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뭡니까? 엑스토진 병합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요.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지금 뭐예요? 권한도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권한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틀린 것은 돼 있는데 갑과 을 간의 대출 계약은 당연히 무효예요. 이건 무권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병의 저당권은 당연히 무효인 거고 효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자, 갑은 병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내 거다. 진정명의 지워라. 할 수 있잖아. 위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했네요. 추인했다. 그럼 원칙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이렇게 소급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고요.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인정하고 변제할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번도 역시 무권하고 내용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설문제가 약간 좀 길었다는 거 그게 좀 있긴 합니다. 자, 51번 문제. 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법률행위입니다.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그러면 법률이 의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법률이 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 뭐 이런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 법률에 관한 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근데 이행 판결이라고 돼 있어요. 이행 판결은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 안 주는 거잖아요.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행 판결이잖아요. 형성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요 확정 판결시가 아니라 언제예요? 이전 등기시. 요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때 소유권을 우리가 발생시켰다고 봐야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상속은 역시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고, 경매도 법률 규정이잖아요. 매각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했네요. 역시 보존 등기 필요 없죠. 필요 없이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52번에 중간 생략 등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아예 독자적으로 문제를 냈는데 갑을병 나왔네요. 그러면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순차로 매도했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 자, 설명 중 틀린 거. 자,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왜?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죠.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갑에 의뢰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나 이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되지 않죠. 아무리 삼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지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중간 생략 등기는 어디는 안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안 된다.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면, 자, 합의가 없네요.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도받았다. 양도. 그 다음에 뭐예요? 통지받았다. 그리고 누가요? 갑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요. 승낙이 없답니다. 승낙이 없으면 요건 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양도, 통지, 승낙이 없으면 직접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53번 물청으로 가볼까요? 53번입니다. 자, 옳은 거 물청. 물청 빠지지 않고 문제가 나오죠, 지금도. 자,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을 했고 미등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점유한 자는 건물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돼요. 그럼 소멸시효 대상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이 물권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 지지전이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지만, 요 소유권은 뭐라고 했어요? 항구성이다 또는 영구성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됐네요. 3번에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허무인은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이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임으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의 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반환? 반출? 반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반환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올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지. 반환 받으면 그 자체가 점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5번에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것도요. 정답은 일단 1번이 정답이 되는데 1번, 2번까지 읽고 그냥 답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4번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작년에 점유권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한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점유 추정력, 자타구별이 아니고 점유자 회복자, 작년에 빠졌던 문제가 올해 보강이 됐습니다. 확실히 문제를 낼 때에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내는 것 같아요. 이걸 문제를 보면요. 작년에 빠졌던 부분을 살짝 집어넣는 걸 보면, 자,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거든요.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통상의 필요비는 안 되죠. 일종의 특별 필요비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있죠. 유익비. 요건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이행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악의 점유자가 책임인사로 현존이 아니죠. 악의는 뭐예요? 이건요.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4번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답니다. 그럼 누가요?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선택해? 점유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을 해야죠. 회복자가. 5번에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55번의 등기, 점유의 추정력. 자, 요건 작년도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권리 변동이네요. 권리 변동입니다. 그럼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당연히 당사자 또는 제3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원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답이 된 거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계속 추정이 된다. 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됐네요. 그러면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그럼 이건 뭐예요? 위조 말소, 불법 말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추정력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틀릴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요 부동산 물권은 적용되지 않죠. 점유 추정력은 누구만 인정돼요? 동산의 추정력만 인정하지 부동산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5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주장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진정하지 않는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옳은 정답이죠. 그래서 55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6번. 작년에 공유가 문제가 배정이 돼서 실제는 올해 합의나 초기 쪽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판례가 5월 10일자로 완전히 바뀌었죠. 판례가 5월 21일자로.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을 병이 있고 각각 여기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의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갑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해서 제3자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죠. 보존행위인데 왜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관계에서 지금 답이 지분이잖아요. 지분을 누군가 내 지분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내가 그 취득시효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존행위니까 당연히. 이건 자, 나머지 갑과 을 엑스토지 건물을 자, 갑과 을이 그럼 2분의 1 요게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 이건 부적법하죠. 왜?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원 동의가. 근데 전원 동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지분 포기했네요. 그럼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이건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물권의 포기는 뭐 한다? 물권의 포기는 뭐 한다?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4번, 갑이 단독으로 병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입니다. 갑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임대차 했답니다. 자, 그럼 정에게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당연히 있죠.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요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있고요. 차임 상당의 요 부당이득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로 가능하다.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이라고 되어 있죠.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올해 나온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존행위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이게 반환 청구거든요. 이게 올해 바뀌는 바람에 전체 틀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5월 그 20일자 판례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자기들끼리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방해 제거는 되는데 반환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57번. 취득시효인데 작년에 취득시효가 좀 단순하게 문제가 배정이 돼서 원래 민법이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량으로 문제가 배정될 뻔한 문제였는데 올해도 단순하게 좀 지문 형태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사례형으로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자, 57번에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요걸 한번 봐볼게요. 취득세 완성 후 등기 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인데 여가 20년입니다. 취득세가 완성이 됐죠. 근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등기 안 했는데 원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 갑이겠네요. 갑이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맞춰. 자, 등기를 맞춰 여기다 저당을 잡아서 돈 1억을 빌려온 거 아닙니까? 저당을. 그리고 뭡니까? 요걸 나중에 취득세를 줄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누가요? 여기 누가 했다는 거야? 이 사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걸 대신 변제를 한 거죠. 변제를 해서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요거 구상권, 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구상권을. 청구가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택도 없죠, 이건요. 자기 채무를 변제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내용인데요.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많이 다뤘고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냐가 문제예요. 여기 와서 이걸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이걸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정리합니다. 57번은 4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58번 지상권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작년에 지상권이 빠졌었죠. 그래서 올해 필히 들어갔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각각 한 문제씩 배정을 했었어요. 작년 30회 때는 지역권하고 전세권만 배정을 했고요. 지상권이 안 나왔는데 올해 나왔어요. 이건요. 자, 그럼 옳은 것은 되어 있죠. 네, 지상권입니다. 자, 지료가 나왔네요.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냐고 묻습니다. 지상권이 성립 요소냐 그러면 당연히 이건 틀리죠.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 지상권의 지료가 뭔가 말 소멸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갱신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행사가 되죠. 그래서 요건 당연히 옳은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 지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돼서 양도 전을 통하여 2년 이르면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이건 누구 앞으로요? 양수인. 양수인 앞으로 2년간 체납이 돼야 되죠. 그래야 소멸 청구하지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니을번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거 물청은 돼요. 물청은 되는데 손해본 게 없거든요. 손해배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예요? 니은하고 니을 3번이 정답이 됐는데요. 요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잘못하면 1번 아니면 3번을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요. 그래서 1번을 찍으면 안 되고 3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듭니다. 자, 꼭 1번에 낚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은 들어요. 자, 58번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59번 지역권에 관한 문제이죠. 지역권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자,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가 돼요. 자, 요렇게 지역권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고요. 만약에 여기가 지상권이 있다고 합시다. 지역권이 이런 식으로 지역권이 있었어요. 그럼 지역권이 있었는데 지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됐나 봐요. 이게 그럼 지역권 당연히 따라와야죠. 요역지가 가는데 지역권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당연히 수반성이 따라가는 거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해버리니까 얘가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되죠. 이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거냐? 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좋은 거네? 취득이니까. 그럼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취득한다. 불가분성, 전원이 취득,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다. 두 번째, 점유로 지역권 취득 기간 중단은 취득 중단이에요.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거 불가분성 아닙니까? 얘들 전부 다 불가분성.
자,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의 주장을 하려면 그 토지 통행을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사용의 손해보상, 즉 취득시효가 되더라도, 그 취득시효가 되더라도 보상의 의무는 있다 없다? 의무는 있다라고 했네요. 요 5번 질문은 작년 30회 때도 문제가 냈는데 똑같이 5번 질문에 그대로 베껴냈네요. 이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 것 같아요. 자,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불가분성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아마 1번에서 답을 찍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건요. 자, 60번으로 가볼게요. 60번은 사례 문제, 전세권의 문제이긴 하네요. 전세권. 그러면 자, 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은 자신의 법인과 X토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을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1억에. 그럼 전세권자가 되는 거네요. 전세권자. 그 다음에 설정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이죠? 원래는 최장이 10년이죠. 근데 15년을 약정했다. 수업 막판에 동영 때 제가 15년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으로 단축된다. 옳은 정답이죠.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오, 있다. 땡큐죠. 자, 세 번째, 갑이 X토지 소유권을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을의 전세권은 이 지상권에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의 토지가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렇게 토지, 건물을 올린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예요? 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세권은 이 지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네 번째. 그래서 을이 전세권 법정갱신된 경우, 법정갱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아무 말도 없으면 정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다. 자,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포인트 누구에게? 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옳은 정답이죠. 자, 합의로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한다. X 등기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력을 줄 수밖에 없죠. 등기의 추정력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0번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것만 잘 읽었으면 요 내용도 천천히 좀 볼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당황이 되죠. 이쯤 60번 정도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 그다음에 민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3분의 1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머리가 멍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 이때이긴 해요. 참 눈물도 나기도 하고 이쯤 되면. 자, 60번까지 정리가 좀 됐고요. 자, 좀 쉬었다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우리가 좀 보기로 합시다. 61번 문제인데요.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통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우물물이 없다란 말 많이 쓰거든요. 우물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은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 없다라고 쓰고요. 그냥 물청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부종성이 있고요. 수반성이 있고 불가분성이 있는데 물상대위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니을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지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요. 결국은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61번은 침착하게 풀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습니다. 옳은 정답이죠. 자,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맺었답니다. 포기 특약. 그럼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있다라고 해야 되죠. 이건 있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에 청구할 수 있죠. 단, 이건, 보관경매, 환가경매라고 하는 거죠. 보관경매, 환가경매 그럽니다.
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건 타담보라고 하죠. 예, 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이란 말 나오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63번을 봐볼까요? 63번. 자, 갑은 을소유입니다. 을소유. 자, 을소유 X 부동산이 있고요. X토지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갑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자가. 그 다음에 존재할 때 Y 건물이 또 존재했네요. 여기에 또 이렇게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일괄경매 문제군요. 모두 고른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토지 위에 건물이 있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정 지상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정 지상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존재했다면 법정 지상권이 나와버리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일괄 경매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건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올라갔다 이런 식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취득 후, 저당 취득 후 건물이 축조됐다. 이건 당연히 나오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뭐야? 이 건물을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4번 니은과 디귿이 나오고요. 기억은 일괄경매가 될 수는 없죠. 무조건 기억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요건 틀린 지문이고 4번, 2, 4번 중에 하나였는데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64번에 가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네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물상보증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자가 아닌 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무효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동일해야 돼요. 이게요. 제3자는 안 되죠. 근데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 기속이 된다면 예외로 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무효입니다. 근저당권은 당연히 뭡니까? 이자 포함된다, 안 된다?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근데 등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4번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가 되면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할 때 당연히 뭐예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죠. 여기 근저당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순위, 후순위가 안 보이죠? 그럼 당연히 근저당권을 물어보는 거니까 옳은 정답이 됩니다. 자, 근저당권은 3번이 정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65번은 뜬금없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주는 문제인데 이런 게 좀 단순하면서도 당황하게 만들죠. 근데 제가 계약을 항상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권이란다. 여기 대권이 아니고 현대 계보란 말을 쓰지 않던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대 계보 이렇게 나오죠.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보증금인데 여기 현상 광고라 하고요. 대물 변제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죠. 이건 보증금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정답은 당연히 5번.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낙선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요물 계약이지. 요건 요물입니다. 요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좀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략 이런 것들이 발목을 좀 잡게 하죠. 이건 좀 씁쓸하지만
자, 66번인데요. 자, 계약입니다. 이때부터는 계약이 되는데, 계약은 지문이 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쉽게 나와요. 다행인 게 이번에 청약과 승낙이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약간 그 날짜를 계산하는 문제 형태로 배정이 좀 됐어요.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올라간 거죠. 자, 갑은요, 승낙 기간을 언제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월 8일로 승낙 기간을 정했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5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을에게 5월 1일 날 했습니다. 5억에 이렇게 을에게 8월 1일 날 5월 1일 날 5월 1일이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5월 1일 날 이렇게 도달이 됐습니다. 청약을 한 거죠. 누가요? 갑이란 사람이.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습니다. 1번의 갑의 청약이에요. 을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이걸 격청도라고 하죠. 격청도 그랬으니까 5월 1일 날 효력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이 청약을 발송하는 사망이 돼버렸네요. 그 효력이 상실된다. X. 2번.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자,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는 표시를 했을 때 을이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은 어떻게 해요? 성립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옳은 정답이죠. 4번에 을이 5월 15일 날 승낙을 했네요. 자, 5월 15일 날 승낙을 했네? 말도 안 되는 거네. 15일 날 승낙을 했다? 이건요. 그러면 갑은 을의 새로운 청약, 오케이,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자, 잘못 읽었네요. 5월 8일 날 갑에게 5천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된 거니까 성립될 수가 없죠. 이건 변경으로 보셔야 되죠. 이거는 또, 요것들은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네요. 2번이. 이렇게. 좀 침착하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죠. 근데 지문이 좀 길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좀 길다라고 느낌이 있습니다. 자, 67번입니다. 동시행관계. P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반드시 동시항변권을 외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항변권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임대차 종료 동그라미, 변제, 근저당권, 변제, 토지거래허가 X,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상물이잖아요, 임대차.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가 들어갔다면 이건 뭐예요? 매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요게 20 몇 회입니까? 8회 때 나왔던 형태인데 그대로 본따서 문제를 만들어냈네요. 자, 68번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례형은 안 나오고 그냥 위험부담 내용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32회 때는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되겠네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침착하게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위험부담은 내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의무규정이다.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요건 뭘로 가야 돼요? 채무 불이행 아닌가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지. 뭐 여기다가 위험부담의 법률을 적용하겠냐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니까 채무불이행으로 가야지 위험부담이 적용되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채권자의 귀책사유. 그럼 이건 위험부담으로 갈 수가 있죠. 채권자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자, 3번에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자, 강제 수행이 된 거죠. 이행정에. 그렇죠? 수행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를 행사했네요. 받아갔네, 돈을.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요 채권자도, 요 채무자, 갑도 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가 뭐예요? 보상금. 보상금을 매수자가 받았대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대금을 달라고 해야죠. 자, 수령 지체 나왔네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이건 채권자 뭐가 돼요? 위험 부담이 되네요. 위험 부담. 그럼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거든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채권자 위험 부담이 되잖아요. 위험 부담. 그래서 요 4번과 5번은 같은 내용이었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의무규정. 그래서 68번은 2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69번으로 가볼까요? 자, 69번에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기 부동산을 누구에게? 을에게 주면서 자, 요렇게 병에게 대금을 주기로 했네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갑과 을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합의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합의 해지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요? 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자, 당연히 병은 손해배상 청구는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네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죠. 4번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했답니다. 소유권 안 줬네? 그럼 병은 당연히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죠. 이걸 저는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병은 원상 회복 의무가 없어요. 회복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좀 길게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3자를 위한 계약 다뤘던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0번 계약의 해제와 그 다음에 해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 해제가 좀 이번에는 좀 뭐랄까 좀 쉽게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 다뤘던 것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할 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 정리를 해보면 자, 계약 해지, 해제는 똑같아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을 위해서 명백히 표시했네요. 난 죽어도 이행 안 할 거야. 그럼 최고 없이 해지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얘는 있어야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돼버렸네, 그냥. 이건 2번 읽었으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낚이거든요, 중간에. 그냥 빨리 넘어가지, 다른 문제로. 자, 그래서 틀렸고요. 이행불능을 계약으로 해지할 때 이행불능입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는 동시항변권인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이건 최고하지도 않고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해제를 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자, 일부 이행 불능, 그렇죠? 그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네? 그럼 당연히 전부 이행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일부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은 없었던 걸 해야죠.
자, 일방, 쌍방이 여러 명입니다. 그럼 뭐요? 전원이 또 전원에게 행사한다. 그래서 옳은 정답. 요건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합니다. 이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답은 안 됩니다. 항상 했던 거,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1번으로 가볼까요? 자, 71번에 불특정물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제 물건의 하자 중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보고 물건의 하자 중에 특정물 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물 하자가 있다. 그렇죠? 불특정물 하자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불특정물 하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카피해서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72번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입니다. 합의해제는 우리가 청약하고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상회복은 집이나 대금은 돌려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자는 줄 필요 없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아예 없죠. 이것들은요. 72번에 틀린 거. 여기 보자마자 그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했으니까 그냥 정답이 1번이에요. 그냥 요렇게 한번 기억해라고. 합의해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 매도인은 원칙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합의해제니까 이자 줄 필요 없죠.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매도인이 당연히 복귀된다. 네, 당연 복귀. 네, 그 다음 합의해제 소급여는 법정해제 경우 같이 제3자를 당연히 해야지 못합니다. 제3자를 보호한다는 말이죠. 5번 매도인 잔금 지급 결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면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요.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해제인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판례니까 그대로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답이 1번이 정해져 버리니까 굳이 1번 보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굳이 뭐 확인사살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3번이 되는 거죠. 73번. 자, 갑은 자기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자, 자, 계약금이 들어갔네요. 계약금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1번. 틀린 걸 찾았습니다. 자,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맞죠? 해약금. 교부자 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수령자 뭐예요? 배액 상환한다? 네, 추정하죠. 두 번째,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다. 그럼 위약금 특약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금을 뭘로 봅니까?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추정한다. 라고 했죠, 이렇게. 자,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미리 지급해버리는, 미리 중도금 지급 날짜가 10월 15일인데 에라이 미리 땡겨서 10월 10일 날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유효한 중도금 지급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이상 해약금 해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 돼요. 자,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자, 일부만 지급했어요.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만 지급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요. 자, 전액이 들어가야 되죠. 전액이. 왜? 이건 요물 계약이니까. 수령금의 배액이 아니에요. 반드시 계약서, 수령금이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기급해야 돼요. 알겠죠? 수령한 금액의 배액, 수령한 배액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17년도에 판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9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29회 때인가요? 29회 때 시험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 다시 1년 쉬었다가 다시 배정이 됐네요, 이 문제가. 자,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었네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항상 이야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 나오거나 중도금 지급 전 매도인 매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네, 그 질문이 나온 겁니다. 73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74번에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차임입니다. 임차인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이 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해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원래 당연 감액이 아니거든요. 청구해야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 여럿이 공동으로 임대차했다. 임대, 연대해서 채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의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차인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했다 합니다. 결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지급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진 않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발생이 되는 건데, 다음날부터라는 말 나오죠? 다음날부터.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당연히 없죠.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한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기 차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2기죠, 2기. 그래서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74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75번부터는 이제 특별법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갑소유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을소유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3억 원의 보증금을 넣고 임대차 계약을 언제 했냐 그랬더니 여기에 18년도 3월 5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언제 들어왔어요? 병이라는 사람, 요건 갑이고요. 5월 6일 날 저당을 잡았네요. 저당을. 그러고 나서 갑은 2020년도 3월 9일자 임차권 등기를 했네요. 여기서. 자, 그래서 20년도 3월 9일자에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너무 옳은 거네. 너무 옳은 거네요. 그래서 원래 임차권 등기 명령, 누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이 정답이 돼 버렸네요. 아마 이 지문을 읽는 그 시간적인 게 필요해서 답을 1번으로 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위에 설문지 지문이 길면 답은 1, 2, 3의 안에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갑이 2003월 10일자 다른 곳 이사를 할 때 대항력을 당연히 잃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3월 9일 날. 여기 3월 9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사해도 대항력은 잃는다가 아니라 잃지 않는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는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뭐 해야 돼?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하고 요거 선이행이고 요게 후이행이에요. 선후 관계가 바뀌잖아요, 이제는요. 경매가 2020년 6월 9일자에 경매가 개시됐고 X주택이 매각된 경우에 갑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선 변제나 아니면 최우선 있잖아요. 이 최우선은 전부 다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긴 해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 배당이 된다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 2020년도 4월 5일자 정의 X주택의 보증금 2억을 임차에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대요? 우선순위가 여기 병이 예보 정보다는 우선인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틀린 질문이에요.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지. 정답은 뭐 너무 쉽게 1번이 나와버렸어요. 자, 76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받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자, 임대인 갑이, 자, 여기에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인주를 갖췄어요. 이 인주를 갖춘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병으로. 양도가 됐다. 이건 신소유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그러는데요.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병에게 달라고 할 수 있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2번, 임차주택의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은요, 당연히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결을 하고 끝내는 거지 얘한테 차임 연체된 거 승계되지 않아요. 3번에 임차주택 양도 전에요, 보증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럼 병은 제3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해요. 제3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당권에서 3자가 대위 변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이 돼요. 이건요. 자, 그래서 요건 좀 생각을 요할 필요가 있었던 문제인데 모른다 그러면 지우고 넘어가면 돼요. 모르겠다 그러면. 자,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더라도 자, 병이 보증금을 반환했네요. 얘한테. 그러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알겠죠? 우리가 몇 번 풀었으니까. 자, 5번. 만약 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임차권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양도담보 같은 거거든요. 이건 양도담보. 그럼 당연히 소유자는 그대로 여전히 갑이에요. 갑. 이 병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요. 얘는 그냥 돈 빌려준 사람에 불과해요. 양도담보인데.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는데요. 76번은 좀 약간 까다롭긴 할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그냥 날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한데 그래도 뭐 맞췄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일단 요거 문제가 좀 약간 내용이 있었고요. 자, 77번의 집합건물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집합건물은 양이 너무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래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1번, 공유자는 공용 부분의 그 용도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 옳은 거. 니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기일부터가 아니라요. 실제는 뭡니까? 입주를 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지 준공검사, 사용 승인이 떨어질 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요것도 제가 동형 때 문제를 한번 냈었거든요. 이걸 설명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요 구조상 등기가 자체가 안 돼요. 등기가.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 복도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자, 분양자는 원칙적 전유분을 양수하는 구분 소유자에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히 분양자가 분양자나 누구의 시공자죠. 시공자가 모두 담보 책임을 지게 되고요. 단지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미리 해줬다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분양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78번은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 건물입니다. 자, X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줬네요. 요 시가 2억짜리네요. 이거요.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지금 이게 양도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여기서 양도담보지만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고요. 사용 승인 또 누가 하는 거야? 갑이, 여기 죄송해요. 갑이 아니라 여기는 을이죠. 미안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을. 사용자가 누구냐 그러면 을이에요. 그럼 등기만 얘 앞으로 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3번을 보면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당연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옳은 거였고 1번에 갑은 X 건물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을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저당권과 같은 거니까. 그럼 갑은 을로부터 X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
소유권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요거 소유권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인데 어떻게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다음 4번에 갑은 을로부터 엑소지를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을이 청구하는 거지. 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니까요. 양도담보. 요게 양도담보로 지금 특징이에요. 약간 제가 양도담보를 요걸 많이 그려가지고 냈었는데 요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약간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갑이 X건물을 선의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당연히 뭔가 요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되죠. 예, 선이 뭐라고 했어요? 요 3자는 보호를 받아요, 이게. 그래서, 요건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말소 청구한다. 말소 청구하면 안 된다고. 소유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는데, 특별법이 올해는 좀 약간 요 뒤에 있는 문제가 좀 까다롭게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79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을은 갑 소유 X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요.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럽니다. 일단은 기억은 을이 폐업 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폐업 신고하면 당연히 대항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그와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당연히 이때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요게 소급하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제3자가 있다면 요건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차인 명의니까 직접 점유자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네. 자,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자, 80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갑은 법령상 해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5월 배우자입니다. 자, 갑, 부동산 있었고 을,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 자, 그래서 맞췄다. 이해관계설 명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해제권, 소유권에 의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해제를 원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회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해제라고 하는 것은 명의 신탁 자체가 유효일 때 쓰는 단어인데 지금 회피 목적이잖아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명의 신탁은 당연히 무효일 거고요. 무효인데 이걸 해제한다. 이걸 해제한다.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자, 그래서 옳은 거였고. 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을은 타주점이죠. 자주점유가 될 수 없죠. 이건 누구니까? 수탁자의 점유니까.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5번 을이 X 건물을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뭔가 취득했답니다. 그럼 갑은 뭔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80번까지 문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총평을 써서 올리긴 했습니다. 두드러진 건, 빡센 문제가 확실히 많아졌고요. 단순 암기식 있죠. 요 지문이 나오면 요게 답이다. 요런 공식은 민법에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요 지문이 나오면 요게 답이다.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요. 민법은 아무래도 종합적인 문제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암기식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암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상당히 문제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약간 깔끔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요. 1년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도 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수험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붙은 사람에겐 어떻게 보면 축하한다고 전화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하나 두 개로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더 좋고 좀 유익한 수업을 1년 동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좀 가르쳐 주려고 저도 많이 수험 생활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간절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눠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1년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모두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